오늘도 대한민국의 하루는 일출을 품은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저 멀리 보이는 바다는 아름답게 그지없지만 삶에서 부딪히는 바다는 그야말로 나날이 치열한 현장입니다.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젖어있는 바다엔 풍요의 기쁨과 함께 사고의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사고 중에서 어선사고는 무려 3분의 2라고 합니다. 해양 강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바닷길 안전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안전한 바닷길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죠. 이 공간이 보면은 작업 도구, 이 작업 도구만 네. 있고 지금 어민들이 조립식으로 이렇게 짓게 됩니다. 네, 그렇게 네. 되면은 위험성이 안 많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체의 톤수 외에 복지건강은 톤수로 이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 어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장실도 없죠. 네. 지금 어업인 보면 침실도 말씀처럼 지금 없습니다. 안전한 조업 그러면 환경을 위협하는 화장실은 첫 번째가 지금 이런 데 바로 같은 복지 경우에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소형 선박이라서 휴식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좁다 보니까 빚었다 보니까 쉴 수 있는 자리도 없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특히 또 화장실 같은 데도 딱히 만들 만한 공간도 없고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도 쓰고 있고 정말 그런 부분이 너무나 가장 하여튼 불편합니다. 너무 힘들고 좀 쉴 때도 매트리스를 하나 놓고 좀 누워서 쉬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 소형 선박들은 구비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 현재. 어선 안전을 점검하는 선박 검사원이 안녕하세요. 실태를 직접 보기 위해 예, 배에 예, 올라탔습니다. 배 한번 보러 왔습니다. 예. 이게 선원실인가요? 예. 아, 많이 빚어보시죠? 좋죠. 이게 한 명이 겨우 한자에 두 명 자는데 그러니까요. 한 명 정도면 한명 편히 잡으면 한 명 자지. 예. 서로 안 잘라 똑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지하 있고 하다 지하 보니까 있고 기관실하고 인접돼 있어가지고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게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여기서 밥 먹고 그러는데 예. 힘들어요. 예. 여름에 또 출구가 안 들어가고. 위로 나와 있어가지고 바람도 안 통하고 그러겠네요. 예. 이 여름에는 여기 열기가 이 기관 방에서 열기가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기를 못하고 들어가면 한 2, 30도 되는데 못 들어가요. 예, 부엌은 이게 전부고요. 너무 협소하죠. 예. 여기서 수돗 물하고 여기서 씻어가지고 그냥 그때 끓여가지고 먹고 밥도 집에 해 먹고 찌개는 이제 데워가지고만 먹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밥 먹고 이런 데만 좀 조리실만 잘 돼 있어도 그러죠. 하시는데 많이 그렇게 편할 돼 있어도, 텐데. 예. 밥 먹을 때마다 좀 따뜻하게 먹어야 될 텐데 겨울에는 또 추워가지고 이런 조리 공간이 조금 제대로 갖춰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예. 복지 공간이 어업인들한테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정된 공간 내에서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선원실, 조리실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잡던 어선이 불이 나 침몰했습니다. 선원 한 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을 했는데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11월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대성호 화재 사고 다들 기억하시죠? 선미에서 화재가 시작됐다는 것 외에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데 중요한 것은 선원들이 위급 상황에서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성호 사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진단을 내놓을까요? 구조상도 이 선원실이 갑판 아래 쪽에 있다 보니까 화재나 침수 때 대피하기가 힘듭니다. 그러죠. 틀림은 나 있어요. 보시다시피 선원실이 갑판 밑에 그것도 아주 협소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상 화재처럼 절체절명의 순간 배 위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인명사고를 동반한 어선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바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해양사고는 선박 자체의 안전성과 선박 운항자의 역량에 크게 좌우되는데 그 원인의 85% 이상이 인적 과실에 의한 것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어선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한 선박 구조를 가지며 복지 공간이나 조업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선원의 피로도 증가가 충돌 사고 및 안전사고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업인의 과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급선무. 따라서 복지 공간의 확보는 그 자체로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또 이 구조적인 문제는 바로 인적 과실로 이어집니다. 최근 5년간 해양 사고의 대부분 어업인의 과실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망망대해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원들이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구조를 바꿔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직 탈출이 아닌 조금 더 수평으로 탈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복지 공간이 어업인들한테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정된 공간 내에서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허가 톤수 외에도 별도로 설치해서 어민들이 의식주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편리하게 할 수 있게 이제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제도란 어선의 안전 그리고 어업인의 복지를 위한 표준 어선형 제도를 말합니다. 앞서 우리는 선원들의 복지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았습니다. 새로운 제도에는 선원실, 조리실, 화장실 등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정부는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로 어선 부피, 즉 총 톤수를 제한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배 구조가 안전과 복지에 취약한 형태로 굳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새로운 표준 어선형 제도에선 이런 취약점을 보완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선박안전검사에서 이 보건성을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배를 흔들어 주기를 측정하는 횡효시험과 무거운 중량물을 한쪽으로 옮겨 배가 기울어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경사시험입니다. 새로운 표준 어선형 제도에는 이 보건성이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박 내의 물체의 이동으로 인해 선박이 일정 각도 이내로 기울더라도 뒤집히지 않고 경사를 원위치로 되돌려주는 선박의 유체역학적 성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어선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부력을 키워가지고 배를 키운다든지 그래서 정해진 선형 이외에 벗어나는 그런 선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고기의 어획량을 좀 늘리고 좀 멀리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만은 실제 배에 설계된 그 성능 이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초기 보건성이 좋아지지만은 궁극적으로 경사가 조금 많이 졌을 때 어선이 뒤집어지는 그래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아서 특별히 이제 이런 어선들이 그동안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런 것들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되는 기준은 선박의 특히 소형 선박의 안전을 아주 강화할 수 있고 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업하시는 소형 어선 선원 선주들이 조업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조업을 하고 계시고 또 선박의 복지 공간이나 여러 가지 안전 시설이 잘 확보되어야 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요구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런 소리가 많이 듣지를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해서 어업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조업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바다. 해양 안전이 전제가 된 바탕에서 혁신 성장이 싹틀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바다, 스마트한 바다, 행복한 바다. 그리고 안전한 바닷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바다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